안녕하세요. 도돈의 답자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에 여운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말솜씨가 유려해서 여운이 남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제 경험상 이 여운은 말솜씨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을 가만히 관찰해 봤는데요. 여운을 남기는 사람은 이렇더라고요. 진실된 태도와 망설임 없는 행동을 가진 사람.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요.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신뢰를 줍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의외로 흔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주위를 보면은 스스로를 솔직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꽤 많은데 말이에요. 사실 진실된 태도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진실함은 확실한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우선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신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 정체성을 대신해서 증명하는데요. 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저 친구들한테 내 성격 어떤 거 같냐 이런 식으로 자주 물어보거든요. 그때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는 너다. 도던이지 누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 떠 있는 혼자 떠 있는 별의 느낌이지 어떤 유행에다가 널 갖다 붙이면 안 어울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쉽게 종잡을 수 없다는 사람이라는 건데요. 신비주의적이라던가 아니면 반대로 폭력적이어서 종잡을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를 완성한 사람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제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자면 제가 스튜디오에서 전에 사진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사진을 시작했을 땐요. 사진 찍으면 예쁘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 찍는 게 예뻐서 일을 좋아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사진이 나오면 손님들이 되게 기뻐하시거든요. 이 기뻐하는 모습에 전 행복을 느꼈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기에서 힌트를 잡아서 그 다음 일을 했어요. 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좋구나. 이런 생각에 장애인분들을 돕는 걸 대학생활 내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나의 보람은 사회에 공헌하는 걸로부터 나오는구나. 그래서 창업을 거쳐서 지금 이 유튜브 채널까지 오게 됐어요. 이걸 잘 들어보면 엄청나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삶의 얘기예요. 그 딱 하나씩 떼다 보면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장애인 돕는 봉사활동 했고요. 사진 일 했습니다. 유튜브 하고 있어요. 전혀 영웅적이지 않잖아요. 제가 한 건 이야기를 잇고 살을 붙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말에 힘이 실리고 견고해져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에 끼어들 틈이 사라집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시쳇말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뻣뻣하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쉽게 부러진다. 하지만 정체성이 강한 건 뻣뻣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유연한 쪽에 좀 더 가깝고요. 그래서 부러지지 않아요. 내 얘기가 확실하게 만들어졌으면 누군가 와서 내 얘기를 휘려고 하든 해치려고 하든 상관없다는 자세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잘 부러지는 거는 이야기를 만들다 만 사람이에요. 내 얘기가 행여 부정당할까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전 대학 생활을 굉장히 스팍타클하게 했는데요. 저 혼자서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시험 기간이 되니까 흡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하는 사람, 뭐 단과 내 앞, 이런 데서 너무 담배를 무단으로 많이 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 흡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자. 그래서 만약에 흡연 구역이 잘못됐으면 그 흡연 구역을 바꾸자. 이런 구호를 내걸었어요. 그런데 사실 어떤 흡연자 분들의 눈에는 제가 미워 보였나 봐요. 저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여기저기 하고 다녔습니다. 아, 제 신입생 때 사고 많이 치고 다녔는데 이제 와서 고개란 척을 한다고? 이런 소문을요. 그때 전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흡연구역에 관한 문제는 분명 바뀌어야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방이 이어지니까 제가 건 메시지마저 흔들리려고 하는 거에 내 마음이 너무 흔들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 얘기가 완성이 덜 됐구나. 내가 이걸 왜 시작했는지 그 가치를 명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말 한마디에 흔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 제 생각을 적어봤어요.
왜 난 이걸 하나?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나?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이걸 스스로가 납득할 만큼 적어보고 나니까 이제는 그 소문이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내 얘기가 완성되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 되게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요. 남들이 내 얘기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해방을 놓는다고 해도 내 이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남들이 내 얘기를 가지고 놀고 소비하게 된 순간 그건 남의 가치가 들어간 내 이야기잖아요. 그건 내 게 아니에요. 그들의 것이에요. 한마디로 내 얘기는 누구에 의해 절대로 훼손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내가 남의 반응에 휘둘리고 내 얘기를 의심할 때 그게 내 얘기를 스스로 파괴하는 길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뉴 필로소퍼라는 철학 잡지를 읽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통제를 포기하는 만큼만 변한다. 통제를 포기한 만큼 변한다? 전 요거 듣고 솔직히 엉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변하려면은 잠자는 시간부터 줄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통제를 포기하는 만큼 변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에 찬 눈으로 계속 읽다가 이 문구를 보고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 사람이 가장 많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아이가 우는 거를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존재하는 걸 확실히 받아들이고 나서 통제하지 않기로 하고서 평범한 청년들이 가장 강한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내 얘기는 이미 확실히 완성됐고 단단한 내가 존재한다면 통제에 집착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변화를 크게 겪기 좋은 때이고요. 그리고 이 잡지가 정체성 특집으로 나왔던 부스인데요. 영국 정부 과학사무국에서 정체성을 설명한 분류가 있어요. 요거를 잘 들어보시면 내 정체성과 이야기를 잡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정체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일단 우리가 평상시에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전기적 정체성이 있어요. 요 안에는 경제적 지위라던가 국가, 직업 이런 게 있고요. 사회적 정체성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문화적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가족관계, 특정 장소에 대한 애착, 우정,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생체 정체성, 홍채나 지문, 키, 인종 이런 게 속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정체성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주에 살고 있는 동양인, 운동을 좋아하는 남성인 도던은 유튜브를 한다. 이러는 거지. 유튜브를 한다. 이것만으로는 정체성을 규정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인종만 달라지더라도 전 크게 달라질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전기적, 사회적, 생체 정체성을 합한 걸로 내 스스로를 보면 또 다른 영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저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려고 만든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얘기를 할 때 내가 하려고 하는 표현과 그 주변부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다랑 어여쁘다, 미쁘다 이거 셋 다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밉다, 얄밉다 뜻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단어와 단어 사이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표준 분류표에 들어가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 더 정체성이 뚜렷해지기 쉽더라고요. 누군가가 저를 쉽게 못 파악할 정도로 넓은 어휘력을 가지면요. 누구한테도 쉽게 포섭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모두 각자의 얘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제가 걸어온 길이자 앞으로 완성해 나갈 길이에요. 내 얘기는 내가 만든 진실이잖아요. 타인의 해석은 타인의 진실로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인의 해석으로 보충하거나 합하지 않아도 내가 내 얘기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얘기는 여운을 남길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세상에 내던져있지만 대화되어 살아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이야기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고 제가 답변을 남길 수 있는 종류의 주제라면 영상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얼마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여러분의 하루가 그 하루와 진 무게만큼 가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